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똥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들 2명을 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이지요. 막내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첫째 아들만 그렇게 제 곁에 남았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동생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을 사귀지도 않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가 딱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상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지요. 우리 조상님들이 참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은 치대생이었는데 동생이 죽음 이후로 의과대생한테 치명적인 장기 휴학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학교로 복학해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페이닥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페이닥터로 살면서 동호회도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며 다시 예전의 아들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도 가면서 서서히 상처를 떨쳐내버렸고요. 그러다 아들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고아원이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봉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잃고 3년 동안 아들이 크게 마음고생을 했을 때 그때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힘을 준 사람이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참 궁금했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상상 속의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차분한 듯 보이면서도 말할 때마다 문득문득 나오는 성질 있는 모습에 저는 좀 놀랐지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정말 내성적이고 조곤조곤해 보였는데 아들이 저에게 여친에 대한 무슨 말을 할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아들의 여자친구는 야, 그게 내가 아니라고 했지. 아, 사람 짜증나게 하네. 확 하면서 아들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등 그런 조금 황당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남자친구의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없으면 얼마나 심할까? 아들은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한 걸까?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들과 저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들, 저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욱하고 씨라면서 욕까지 하려는 여자가, 그것도 내 앞에서 그러는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변할 줄 아니? 다시 생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진지하게 말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 짓한다고 욕할지라도 반평생 산 제가 보기에는 저 여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알아. 애가 좀 욱하긴 한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한 마음 다잡을 수 있었고 조심스러운 나랑은 다르게 매사 적극적이고 무서운 거 없이 도전하고 또 경쟁하고 내숭 떨지 않는 저런 모습이 내가 빠진 매력 포인트야. 특유의 여친이 그런 남자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더 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말을 들어도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전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 1시간 남짓 만난 아들이 여자친구를 내가 판단하는 것도 우습고 나는 아들을 믿으니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다 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여자친구와의 첫 만남을 하고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지요. 이유를 물으니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아이가 생겼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저와 남편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은 며느리 집안, 그러니까 사돈네 집안이 건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큰 건설업이 아니라 약간 조직폭력, 힘쓰는 사람들이 예전에 자리를 잡아서 성장하게 된 그런 건설업이었더라고요. 당연히 바깥 사돈은 왕년에 힘 좀 쓰던, 주름 좀 잡던 분이셨고 인상이 장난 없으셨습니다. 이마에 긴 흉터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패거리들이랑 싸우다가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건설업으로 인해 돈은 정말 많았지만 사실 조폭 출신 사람들이라 그런지 언행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거칠고 상식 밖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이 결혼 안 되겠다고 들어 누웠지만 아이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깡패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며느리가 성격이나 말투가 거칠었던 거였지요. 그래도 선은 지키고 예의는 차리는 사돈과 며느리 때문에 무사히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 뒤 아이 엄마가 된 며느리는 아이 때문에 성격이 많이 죽고 누가 봐도 현명하고 강한 아이 엄마로 변해 있었어요. 젊은 날에 자신을 반성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갑자기 저에게 어머님 처음 만났을 때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비속어하고 남편한테 화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애 엄마가 돼보니까 내가 얼마나 막 살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한지 알겠다고 하며 뒤늦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뒤 저는 그때 진심으로 며느리를 저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아들네 부부에게 저도 모르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손자가 7살이 되는 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술 한 잔 못 마시는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이혼할 거라면서 엉엉 울며 저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 7년간 며느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들에게 한 거였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는 해부터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니며 술을 마셨다고 해요. 페이닥터로 주 4회 일하고 주 3일을 자식 돌보는 아들이 그런 아내의 모습에 질리다 못해 한마디 했나 봅니다. 당신은 애도 있는데 왜 처녀처럼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심지어 헌팅 포차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당신 예전 친구들이랑 어울리냐고, 그 사람들 약하고 빵간다운 사람 아니냐고, 왜 당신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냐며 엄청 화를 냈나 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왔나 봐요. 나도 여자고 나도 사람이야. 내가 왜 집에서만 애 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 친구들을 욕해? 당신, 내가 걔네들 때문에 외롭고 힘든 유학생을 버틴 건데 내가 걔네고 걔네가 나야. 내 친구들 욕하는 거는 나를 욕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당신 조심해 하면서 화를 버럭 냈답니다. 결혼하고 자식도 있는 애 엄마가 유학생활 때 만난 친구들을 자기 남편보다 우선시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멀어져 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난리를 쳤나 봐요. 맨날 술에 취해 집에 비틀거리며 들어와 자식한테 술 냄새를 풍기니 아들이 화날 만했던 거였지요. 그렇게 거의 꼬박 7년을 참고 살았던 아들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핀 증거를 아들이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강력하게 자기 자식을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게 양육권으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던 중 며느리가 그 유학 친구들과 함께 약을 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지요. 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아들도 패닉이 되고 저조차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런 행동들은 아들이 손자의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과 양육권에서 승소를 하고 손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신혼집을 모두 정리한 뒤 저희 집에 자식과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병원 근무지도 옮기고 그렇게 새 삶을 살기 위해 아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며느리는 6개월간 구속되어 수사를 받다가 결국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재판을 치른 결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 지나고 조금 평화로워질 때쯤 사건이 터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출소 찾아올까봐 이사를 했던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문을 막 두들기는 겁니다. 손자 학교 끝나고 마중 나가서 애 떡볶이 사주고 놀이터에서 놀아주다가 집 앞에 있는 며느리를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였지요. 저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더 놀란 거는 손자였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몸을 보들보들 떨며 제 다리 뒤로 숨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 술만 취하면 지 아들을 개 패듯이 패고 그래서 손자가 엄마를 무서워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약쟁이 주제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쳤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막 잡고 흔드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며느리 손목을 잡고 뒤로 확 꺾은 다음 제압을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며느리의 머리통을 세게 한 대 후려친 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경찰에 질질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내내 저에게 복수할 거다, 죽일 거다, 내 아들 내놔라 하며 소리치는 며느리를 보니 짐승이 따로 없더라고요. 손자는 엄마한테 가기 싫다며 제 손을 꼭 붙잡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사건이 터진 거였지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송편이 배달이 왔더라고요. 추석이라 남편 지인이 보낸 줄 알고 저는 송편을 꺼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몇 개를 꺼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그 송편을 먹으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등기라고 사인 좀 해달라며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가 제 머리를 내려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겨우겨우 신음소리를 내며 제가 깨어난 곳은 한 폐공장에 있는 폐자재의 덤 위였습니다. 눈을 뜨니 역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며 막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던 찰나 앞에 강목을 들고 있는 며느리와 장정들이 보이는 겁니다. 순간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저에게 올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어머니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고 내 몸에 손을 대냐고. 똑같이 복수해 줄 거라며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난 이제 죽는구나. 세상에 집안의 며느리 잘못 들었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싶던 찰나 폐 공장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지만 며느리와 깡패들이 강목을 휘두르며 저를 입막음시켰어요. 하지만 정말 기적처럼 제가 쓰러지기 직전 폐 공장으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제 생일날 사줬던 시계 덕분이었어요. 스마트워치라고 시계를 차면 심장 박동이랑 신체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절로 신고가 되거나 등록해놓은 번호로 연락이 가는 건데, 제가 그 시계를 차고 쓰러진 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몸 상태가 악화가 되니 그 시계에서 심장 박동이랑 이상함을 감지하고 등록되어 있던 아들의 번호로 알람을 보낸 거였어요.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으니 이상함을 느낀 아들이 신고를 했고, 그렇게 제가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와 제가 차고 있던 시계 GPS를 이용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신고로 며느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으로 가 정밀검사를 받은 뒤 안정을 취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약과 술 때문에 이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그런 짓을 벌인 거였더라고요. 지 아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밑에 똘마니들을 몰래 불러다가 저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야기들은 의문의 송편을 보낸 것도, 등기 배달원으로 위장한 사람을 보내 저를 폐공장으로 끌고 온 것도 모두 며느리의 짓이었어요.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전 와이프 반으로 죽이겠다며 난리를 쳤고, 저는 겨우 아들을 달랬습니다. 전 바로 고소를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며느리가 죄를 저질러 바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옥살이하고 있는 며느리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네요. 어이가 없어서요. 정말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요. 저는 정말 잊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어야 잠에 들 수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저를 강목으로 위협하던 그 똘마니 깡패들도 다행히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전 사도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매섭게 내몰아쳤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네요. 하여튼 악마 같은 며느리를 집에 잘못 들여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사람이 직감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아들의 결혼을 말릴 걸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